여러분 안녕하세요. 7분국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어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어근과 접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근은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덮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덮과 개로 나눠 볼 수 있죠. 이랬을 때 이 덮이라는 형태소는 물건을 덮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의 뿌리,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개라는 것은 접사입니다. 이 접사의 특징은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의미의 실질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함께 붙어서 사용할 때 그 의미가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라는 접사가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며 도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에 있는 덮이라는 어근과 붙었을 때에만 덮개라는 의미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어근이란 하나의 형태소 또는 단어에서 그 의미의 실질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접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사는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항상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접두사 그리고 접미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접두사는 어근이나 단어의 앞에 붙는 형태소를 접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접미사는 어근이나 단어 뒤에 붙는 형태소를 접미사라고 이릅니다. 예를 들어 풋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사랑이라는 어근 앞에 풋이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어리숙한 사랑이라는 뜻의 단어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참고로 풋이라는 접두사는 처음 나온 또는 덜 익은 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서 아주 소수의 어근과만은 결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풋과일, 풋고추, 풋김치, 풋나물 이러한 어근들과만 결합하게 되는 보편성이 부족한 형태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사는 파생접사와 굴절접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파생접사는 단어의 파생에 기여를 하고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접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접두사가 붙어서 만든 접두파생어와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접미파생어가 있습니다. 접두사는 어근의 앞에 붙는 접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근의 뜻만 더하게 되고 품사는 바꾸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무사람 그리고 되살리다 또는 맨발 등 단어를 보시면 사람이 무사람이 되고 살리다가 되살리다가 되고 발이 맨발이 되어서 뜻이 더했지만 품사는 모두 다 명사 또는 동사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접미사는 어근의 뜻을 한정하고 그리고 품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라는 단어에 들이 붙었고 복수의 의미를 한정하게 됩니다. 걸다라는 단어 뒤에 붙은 접미사 이가 동사 걸다의 품사를 명사로 바꾸어 주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달리다라는 동사에 접미사 기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죠. 따라서 접두사는 접미사에 비해서 그 기능이 조금 더 제한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접미사는 어근의 뒤에 붙어서 뜻을 한정하고 품사를 바꾸어 주기까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굴절접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절접사는 휘어서 꺾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굴절이라는 단어처럼 어근에부터 활용하는 등의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접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미라고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휘날리는이라는 단어를 분석해 볼까요? 휘날리는에서 휘는 접두사 아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날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의 어간 날이 있고요. 그리고 날다에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파생접사 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휘날리가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어미 는이 결합되게 된 것이죠. 이 어미 는이 바로 말씀드렸던 굴절 접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어의 직접 구성 성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직접 구성 성분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를 한 번 둘로 쪼개었을 때 나누어지는 성분들을 뜻합니다. 전쟁터라는 단어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전쟁 그리고 터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물놀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사물 놀이로 나누고요. 문남녀가 있을 때 묻 그리고 남녀로 나누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단팥죽도 단팥죽이 아닌 단팥죽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미사와 어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미사는 어근의 뜻을 한정하고 단어의 품사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미는 단어의 품사를 바꾸는 기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자라는 어휘를 보도록 할게요. 달리자는 동사 달리다의 어간에 청유형 종결어미 자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죠. 그래서 달리다와 문법적 기능만 다를 뿐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달리기라는 단어를 좀 볼까요? 달리기라는 단어는 동사 달리다의 어근에 명사를 만드는 명사 파생 전미사 기가 붙어서 파생된 단어죠. 그래서 동사가 명사로 바뀌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미사가 붙은 말은 원래의 말을 품사를 바꾸어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어근과 접사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근은 단어의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접사는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파생 접사는 단어의 파생에 기여를 하고 굴절 접사는 문법적 기능만을 담당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언 위반하다에서 위반 또는 체언 풋사랑에서 사랑과 같이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우리가 어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반하다에서 위반하와 같이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우리가 이것을 어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언 위반하다에서 다, 고, 지, 아, 어 또는 은이 위반하다, 위반하고, 위반하지, 위반하여, 위반하니와 같이 활용하여 변하는 부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어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어미는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바꾸지 않는다. 그렇죠. 품사를 바꾸지 않습니다. 품사는 전미사가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전미사는 달리다가 달리기, 공부가 공부하다, 학생이 학생답다처럼 동사가 명사로, 명사가 동사로, 그리고 명사가 형용사로 이처럼 어근 뒤에 붙어서 뜻을 한정하고 품사를 바꾸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전미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